GPT, 최근 50회차 로또 번호를 분석해줘. 번호별 당첨 빈도 알려줘. 이전 회차 번호와의 연관성이 높은 숫자도 알려줘. GPT를 이용한 로또 번호 분석,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나는 35, 빌라촌을 벗어나 지하철에 몸을 싣는 대한민국에서 흔한 회사원이었다.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특출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며 한 달에 한 번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평범한 가장. 하지만 이 성실함만으로는 팍팍한 서울살이를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내 이름 앞에는 늘 평범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치러내고 있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아이의 교육비와 식비까지 월급은 마치 모래밭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손 쓸 새도 없이 금세 사라져 버리곤 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하루 종일 딸을 돌보느라 힘든 기색이 역력했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우리 언제쯤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여행도 가고 싶어. 무심하게 내뱉는 아내의 한숨 섞인 말들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곤 했지만 현실은 늘 차갑게 내 등을 떠밀었다. 꿈은 그저 사치였고 현실은 냉혹한 무게로 나를 짓눌렀다.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로또 번호를 예측한다는 기묘한 글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도박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잠 못 이루던 새벽, 나는 조심스럽게 관련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통계 데이터와 확률 이론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해외의 복권 전문가들이 통계학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기사, 패턴 분석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인다는 사례들이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나타났다. 특히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통계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사는 내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혹시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빠듯한 생활 속에서 단돈 5,000원. 아니 10,000원도 아까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이 작은 가능성에 매달리기로 결심했다. 나에게 로또는 단순한 유의가 아닌 절박한 탈출구였다. 그날 이후 내 퇴근 후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이가 잠들고 아내가 잠자리에 들면 거실 구석에 낡은 노트북을 켰다.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 피로가 몰려오는 눈꺼풀을 비비며 나는 로또 당첨 번호 데이터를 수집하고 GPT 모델에 적용하여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주간별, 월간별 당첨 번호의 빈도는 물론 특정 숫자들의 조합 경향, 그리고 각 숫자의 출현 간격까지 방대한 숫자의 바다 속에서 나는 미세한 파동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특히 나는 최근 50회차의 당첨 번호를 GPT에 입력하여 지난주 번호와 다음 주 번호 사이에 연결될 만한 번호들을 추정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GPT에게 이전 회차 번호와의 연관성, 출현 빈도가 높은 그룹에서의 예상, 번호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다. 예를 들어 특정 숫자가 지난 몇 회 동안 꾸준히 나오지 않았다면 통계적으로 이번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GPT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밤마다 새로운 데이터와 GPT가 생성해낸 패턴 분석 결과로 채워졌고 복잡한 코드들이 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밤샘 작업으로 머리는 지끈거렸고 눈은 시큰거렸다. 때로는 내가 지금 무슨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몰려오기도 했다. 동료들은 퇴근 후 맥주 한 잔, 주말에는 취미 활동을 즐겼지만 나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내의 밝은 미소와 딸아이의 티 없는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하고 넓은 새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행복한 미래가 그려져 있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영리했다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 대신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외웠다. 점차 나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PT와의 대화를 통해 모델을 섬세하게 튜닝해 나갔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려 밤새 씨름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확률 통계학 책을 빌려 탐독했다. 내 책상 위는 펜으로 밑줄 쳐진 통계 자료와 GPT가 분석해준 출력물, 그리고 수많은 로또 용지들로 가득했다. 커피 한 잔과 노트북만이 내 밤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이 모든 노력은 오직 가족의 더 나은 삶을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컴퓨터 화면, 불빛 아래 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소중히 품고 잠들곤 했다. 내 노력은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나는 간절하게 기적을 꿈꿨다.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거대한 숫자의 바다와 씨름한 지 벌써 3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피곤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내 머릿속은 로또, 당첨 번호의 데이터베이스와 GPT가 뱉어내는 방대한 통계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난해한 암호 같았던 숫자들,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이제는 조금씩 내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거실에서 내 키보드 소리만이 메마른 공기를 갈랐다. 아내는 내가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뭘 하는지 간간히 물었지만 나는 그저 회사 일 좀 마무리할 게 있어서 그래라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차마 로또 분석에 매달린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다. 행여나 아내가 비난하거나 혹은 더 나쁜 방향으로 내가 이 일에 빠졌다고 생각할까 두려웠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매주 토요일 저녁 로또 당첨 번호 발표 시간을 기다리는 내 속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을 듣는 것처럼 조마조마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지점. 나는 이 잔혹한 도전에 지치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렸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쩌면 이게 내가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나를 붙들었다. 동료들은 퇴근 후 친구들과 맥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고 주말에는 캠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다. 그런 소소한 즐거움마저 내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개인적인 모든 시간을 기꺼이 희생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었다. 수십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GPT에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며 최적의 번호 조합을 찾아내려 했었다. GPT야, 최근 50회차 당첨 번호를 분석해서 이번 주에 지난주 번호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숫자들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번호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 나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GPT와 논리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각 번호대별로 최근 출현 빈도를 정리해주고 평균 출현 주기보다 현저히 낮았던 번호 중 주목할 만한 것을 몇 개 골라줘. 같은 구체적인 프롬프트도 활용했다. GPT는 내가 제공한 데이터와 질문을 바탕으로 통계적 인사이트를 제공했고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터를 적용하여 최종 번호를 골랐다. 이전 회차 번호와의 연결성 분석, 최근 50개 당첨 번호 중 출현 빈도 높은 그룹 추출, 짝수, 홀수, 고 구간, 비율 유지 등 온갖 조건을 걸어 분석을 진행했다. GPT는 말 그대로 나의 거대한 지식 창고이자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주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주말이면 내가 선택한 번호들로 직접 로또 용지를 구매했다. 그리고 결과는 처음 몇 주간은 늘 꽝이었다. 빈번히 나오는 당첨 결과에 역시 안 되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시나마 품었던 희망은 이내 싸늘한 냉기처럼 쓰러지는 듯했다. 내 노력은 그저 허공에 삽질하는 것과 다름없을까. 자조적인 생각에 휩싸이기도 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푸석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주 5,000원, 10,000원씩 나가는 로또 구매 비용도 부담이 되었다. 어쩌면 나는 이 부질없는 시도에 가족의 희망까지 함께 저당 잡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내 가족의 행복, 내 딸의 미래를 위해 이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땀과 노력, 그리고 GPT와의 씨름으로 만들어낸 이 시스템을 고작 몇 번의 실패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걸고 있었다. 아내가 들려준 딸아이의 유치원 발표회 이야기는 나를 다시금 다잡게 했다. 딸아이의 빛나는 눈을 떠올리며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달쯤 더 지났을까.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어느 토요일 밤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하던 나는 내 눈을 비볐다. 방송 진행자가 외치는 6개의 번호를 하나씩 내 로또 용지와 비교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번호 일치. 그래, 이건 흔하지. 두 번째 번호 일치.
세 번째 번호가 일치하는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세 개가 맞았다고? 또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틀림없는 5등 당첨 글자였다. 5,000원.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 순간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5,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보다는 내 분석과 GPT의 예측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내 손으로 직접 찾은 희망의 첫 불씨였다. 나는 그 5,000원을 소중히 챙겨 다음 로또를 사는데 보탰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후로는 5등 당첨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주 최소 한 개 이상의 5등 당첨이 꾸준히 이어졌다. 어떤 주에는 내가 구매한 5,000원어치의 로또에서 서너 개가 5등에 당첨되어 본전 이상을 건지기도 했다. 나는 이 결과를 면밀히 분석했다. GPT의 패턴 분석이 분명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내가 세운 가설, 즉 GPT가 과거 데이터 속에서 미래의 패턴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믿음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었다. GPT가 추천한 번호 조합들은 지난 번호들과의 통계적 연결고리가 예상대로 들어맞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작은 승리들이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은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다. 지쳤던 몸과 마음에도 활력이 돌았다. 퇴근 후 로또 분석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를 향한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침묵 속에서 나를 지켜보던 GPT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나의 지치고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거대한 데이터 속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을 찾아내주는 충실한 조력자이자 파트너 같았다. 그리고 몇 주 뒤 나는 더 큰 기적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TV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번호가 내가 구매한 로또 용지 위 4개의 숫자와 차례로 일치했다. 4개? 내 눈은 휘둥그레졌고 순간적으로 4등 당첨, 5만 원이라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옆방에서 잠든 아내와 딸아이를 떠올리며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번호들을 확인했다. 맞았다. 틀림없이 4개의 번호가 일치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은 당장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노력이 만들어낸 명확한 결실이었고 내가 옳았다는 증거였다. 내 가슴 속에는 이제 단순한 희망을 넘어선 확신이라는 불꽃이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지금은 5등과 4등에 머물러 있지만 이대로 꾸준히 노력하고 GPT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분명 더 큰 행운, 우리가 꿈꾸던 삶을 안겨줄 1등의 기적 또한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어두웠던 내 삶에 비춰지기 시작한 작은 불씨들은 이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으로 커져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끈질기게 나아가고 있었다. 내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언젠가 우리 가족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품고서 4등 당첨금 5만 원은 내 통장에 조용히 입금되었다. 쥐꼬리만 한 돈이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증거였다. 될 수 있다. 분명히 된다. 내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작은 불씨는 이제 확신이라는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잠자는 아내와 딸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저들을 내가 꾸던 행복의 왕국으로 인도하리라. 이젠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었다.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후 한 달간 나는 더욱 분석에 매달렸다. 5등과 4등 당첨이 이어지며 GPT 모델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다. 나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미묘한 확률의 차이, 숫자들의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려 애썼다. 매일 밤 GPT에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냈다. 최근 100회차 당첨 번호 데이터에서 특정 번호대의 연속 출현 패턴과 그 지속 기간을 분석해줘. 이전 5주간 등장하지 않았던 번호 중 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위 5개를 도출해줘. 가장 최근 1등 당첨 번호들이 나오기 전 3주 동안의 당첨 번호에서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 적이 있니? 있다면 그 패턴을 역추적해서 특징을 찾아줘. GPT는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아 나에게 수치와 가능성을 제시했다. 나는 그 숫자들 위에서 나만의 감각과 통찰력을 더해갔다. GPT가 찾아낸 확률 높은 번호들을 바탕으로 여러 조합을 만들었고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조합들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로또를 살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혹시나 하는 설렘과 기필코 해내고 말리라는 비장함이 공존했다. 새벽 2시.
혹은 3시. 쥐 죽은 듯 고요한 거실에서 내 키보드 소리만이 메마른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토요일 밤이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로또 발표 방송을 기다리는 내 손은 등 뒤로 땀에 흥건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품에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었다. 발표 시각이 다가오자 진행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내 귀는 오직 그 목소리에만 집중했다. 첫 번째 번호가 불렸다. 13. 나는 얼른 내가 산 로또 용지를 확인했다. 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요동쳤다. 두 번째 번호 27. 있다. 심장이 2번 요동쳤다. 세 번째 5. 이것도 있어. 몸에서 전율이 흘렀다. 네 번째 39. 있다. 다섯 번째 21. 이것도. 벌써 5개. 1등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내 로또 용지엔 내가 선택한 숫자 6개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당첨될 번호들만 보였다.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더. 목구멍이 바싹 말라왔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마지막 6번째 번호가 불렸다. 45. 순간 내 눈은 로또 용지에 박혔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불린 번호 45. 내 로또 용지 위 마지막 번호 45.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 몸은 굳어버렸다. 입이 쩍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6개 모두 완벽하게 일치했다. 여보, 괜찮아요? 왜 그래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제야 나는 내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는 무슨 일인가 싶어 용지를 받아들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당첨 번호와 내가 내민 용지를 번갈아 확인하던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아내의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오빠, 오빠. 이거 1등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딸아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쳐다봤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생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빠듯한 월급으로 아이 학원비 한 번 제대로 못 보태주던 미안함, 낡은 아파트 월세 독촉 고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속으로 삼키던 자괴감, 남들처럼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는 아내에게 느끼던 죄책감. 이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드디어 해냈다. GPT와 나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다.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먼저 넓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아내가 매일 밤 인터넷으로 찾아보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다음 달에는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우리도 딸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휴양지로 떠나기로 했다. 딸아이의 교육 환경도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할 일은 없을 터였다. 우리의 미래는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낙원처럼 펼쳐질 것만 같았다. 고생 끝에 찾아온 행운 앞에서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내 모든 노력과 희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가족 덕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당첨금 수령은 아내가 도맡았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아내는 내게 로또 당첨 용지와 신분증 등 모든 서류를 받아들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러 갔다. 나는 회사를 잠시 쉬고 온전히 가족과 미래 계획에 집중하고 싶었기에 아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며칠 뒤 나는 내 명의의 계좌로 수십억 원의 당첨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는 함께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꿈같은 현실의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통장은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가 담긴 보물창고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며칠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모든 행복과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기적처럼 찾아온 행운은 곧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다. 당첨금 입금 후 며칠이 지나 나는 아내와 함께 구체적인 투자 및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처음에는 잠깐 친구를 만났나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곧바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계좌를 확인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내 손이 불안하게 떨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내 눈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잔액은 0원. 텅 비어 있었다.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등골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았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당첨금을 다른 곳에 옮겨두고 나에게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혹은 나를 놀래켜 주려고 하는 서프라이즈일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옷장을 열었을 때 아내의 옷가지 절반과 여권, 그리고 몇몇 귀중품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은 순식간에 현실이 되어 내 머리를 때렸다. 나는 침대 위에서 발견한 찢어진 쪽지를 집어 들었다. 아내의 필체였다. 오빠, 미안해. 난 오빠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이 돈이면 내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어머님께 맡겨놨어. 잘 키워줘. 찢어진 종이 조각에 적힌 냉혹한 글귀는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아내가 내 당첨금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다. 배신, 통곡, 텅 빈 통장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집안,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짓밟은 배신의 흔적만이 남았다. 내가 가족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만들어낸 기적이 한순간에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내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그저 허망함만이 가득한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찢어진 쪽지를 쥐고 얼마나 울었을까. 내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5,000원짜리 로또 한 장에 매달려 밤을 지새우며 오로지 가족의 행복만을 꿈꿨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마지 않던 1등 당첨이라는 기적이 내 삶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눈물도 슬픔도 모두 증발한 채 오직 머릿속에는 배신이라는 단어만이 날카롭게 박혔다. 텅 빈 집안에는 내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만이 울렸다. 이 순간에도 그들은 어딘가에서 내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을 터였다. 나의 노력과 희생이 만들어낸 대가로 그들의 행복을 채우고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다. 몸부림치듯 울부짖어도 소용없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내 노트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마치 나의 분노를 알아챈 듯 검은 화면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었다. 공허함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심연에서 차가운 증오와 복수심이 강철 같은 굳은 결의로 솟아올랐다. 딸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을 민지의 모습. 그래, 나에게는 민지가 있었다. 내가 무너지면 민지마저 흔들릴 터였다. 나는 이 배신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지독한 상대인지 보여줄 것이었다.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과거의 김민준은 죽었다. 이제 오직 복수만을 꿈꾸는 새로운 김민준이 태어난 순간이었다. 내 손가락은 노트북 자판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이제 로또 번호를 분석하던 그 손이 아니었다. 오로지 복수를 위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탐색하는 손이었다. 이젠 숫자의 패턴을 넘어서 인간의 배신과 탐욕의 패턴을 추적해야 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금 흐름을 재확인했다. 다시 봐도 기가 막힌 잔액 0원. 그리고 이체의 내역.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이 단 한 번에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이체된 시점은 내가 문자 메시지로 당첨금 입금 소식을 확인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다. 아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계획을 실행한 것이다. GPT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노트북 화면에 말을 걸었다. 나의 충실한 조력자는 언제나처럼 반응했다. 배우자의 재산 횡령 후 도주 사건에서 자금 추적의 일반적인 절차와 주요 확인 사항들을 정리해줘. GPT는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첫째, 자금 이체 경로 파악 최초 이체된 계좌 명의와 은행, 그리고 이후 자금 이동 경로. 둘째, 인출 방식 확인 현금 인출 여부, 해외 송금 여부, 거액의 자산 구매 내역 등. 셋째, 공범 여부 판단 자금 이동에 제3자가 개입했는지, 그들의 신원 파악. 넷째, 법적 절차 검토 횡령, 사기, 불법 자금 해외, 도피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증거 수집. 나는 GPT의 지시를 따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했다. 은행에 찾아가 아내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해간 경위와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에 대해 문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당첨금 수령 시 아내 혼자였는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할 수 있었다. 내 명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배우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도 GPT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은 혹시나 하는 불륜남의 존재 유무였다. 찢어진 쪽지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하지만 민지는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SNS 활동 등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우리는 부부 공유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몇 개 있었고 민지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이제껏 한 번도 뒤져본 적 없는 아내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일은 치욕스러웠지만 이미 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기계가 된 것 같았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기라는 호칭과 함께 저장된 지훈 오빠라는 이름, 그리고 해외여행 사진이 담긴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 나는 이 모든 정보를 스크린샷으로 찍고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 지훈 오빠의 이름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번호, 그리고 그가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 GPT야, 이 사람의 이름과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자금 세탁 및 도피 경로의 일반적인 패턴을 분석해줘. 나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GPT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와 주요 경유 국가,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되는 사업체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추적하는 전문 사설 탐정이나 법률 전문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주었다. 나는 주저없이 그 정보들을 탐독했다. 수많은 정보를 교차 분석하며 불륜남,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사업체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의 자금 이동 흔적도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하던 과정과 흡사했다. 파편화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일. 달라진 것은 대상이 숫자에서 인간의 욕망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추적에 내 몸은 지쳐갔지만 나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이들에게 복수하고 내 돈을 되찾으며 다시 민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지탱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우연히 박지훈과 아내가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고가의 해외 호텔 예약 내역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예약 내역과 연결된 항공권 정보까지. 이 모든 정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행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향한 곳은 동남아시아의 휴양지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유럽의 모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의 눈은 매서웠고 GPT의 도움으로 분석된 데이터는 정확했다. 나는 과거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하던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다. 과거에는 작은 희망을 좇았다면 지금은 거대한 절망 속에서 복수라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내 삶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데 집중되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내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은 없었다. 오직 응징하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추적의 끝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의 몇 배를 돌려줄 것이라는 것을. 동남아시아의 휴양지를 거쳐 도착한 곳은 유럽의 한적한 해안 도시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내가 확보한 해외, 호텔 예약 내역과 항공권 정보를 GPT에 입력하자 인공지능은 그들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해 주었다. 그들의 행적이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나의 복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일전의 나였다면 상상조차 못했을 해외 출장, 아니 추적이었다. 회사의 병가를 내고 급하게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내 몸은 이미 피로의 극한에 달해 있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고동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로또 번호를 분석하던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했다. 파편화된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는 과정. 다만 이번에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더 잔혹한 게임이었다. 빌라에 도착한 것은 해질녘이었다.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빌라촌에는 나른한 휴식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은밀하게 빌라 주변을 탐색했다. 짙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쓴 채 관광객인 척 위장했지만 내 두 눈은 오직 그 빌라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GPT가 추천해준 소형 녹음기와 고성능 카메라가 내 손에 들려 있었다. 전문가용 장비는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어두워지자 빌라의 불이 켜졌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실루엣. 아내였다.
그녀는 내 로또 당첨금으로 산 듯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불륜남 박지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잔뜩 취한 듯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키스하는 모습은 내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꿰뚫는 것 같았다. 그들의 행복은 내 불행 위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냉정하게 숨을 고르고 내 손에 들린 카메라의 셔터를 조용히 눌렀다.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 후 3일간 나는 그들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그들이 고가의 차량을 타고 외출하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 쇼핑을 즐기는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파멸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 돈으로 만들어진 거품 같은 행복에 심취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방심이 나에게는 최고의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GPT는 이런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면서도 범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촬영 기법과 증거 수집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제약이 많으므로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포착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들이 은행 지점에 방문하는 모습을 포착했을 때는 더욱 예민하게 신경 썼다. 빌라 근처에 있는 한 국제은행의 창구에서 박지훈이 서류에 서명하고 아내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는 모습은 무엇인가 거액의 자금과 관련된 움직임임을 직감하게 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들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 적힌 은행 이름과 로고를 확대하여 확인했다. 밤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그날 확보한 증거들을 GPT와 함께 분석했다. GPT야, 해외에서의 금융거래, 추적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줘. 이러한 증거들을 한국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까? GPT는 마치 유능한 변호사처럼 방대한 법률 정보와 판례를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들이 빌라와 인근의 고급 요트까지 본인들 명의로 구매하려 했다는 사실이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와 요트 판매 회사를 찾아가 문의하는 모습을 포착했고 그들이 주고받는 계약서 사본을 폐기물 처리장에서 찾아내기도 했다. 이런 문서들에는 박지훈의 서명과 아내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결제 방식과 자금 출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수십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내가 피땀 흘려 분석한 로또 당첨금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었다. 이들은 자금 세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대담하게 내 돈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다. 3일간의 지옥 같은 추적을 마친 후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내 손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진 파일, 동영상 클립, 그리고 현지에서 확보한 중요 서류 복사본이 담긴 외장하드가 들려 있었다. 모든 증거는 철저하게 분류하고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하나하나의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관련된 인물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나는 이제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선 냉철한 논리와 증거로 무장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 GPT야,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배우자 횡령 및 공범의 사기 혐의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법적 절차를 추천해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과 예상되는 걸림돌에 대해서도 알려줘. GPT는 내 질문에 즉각 반응하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소송 유형 선택, 국내의 공조수사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 예측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및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외장하드에 담긴 수많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내밀자 변호사의 눈은 서서히 커졌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확신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 씨,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강력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고 당첨금 전액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박혔다. 이 모든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나는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준비가 되었다. 이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차례였다. 나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길로 변해 그들의 안락한 삶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변호사는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먼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첨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박지훈에게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동시에 불법적인 자금 인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든 법적 공방 속에서
GPT는 나의 보이지 않는 참모이자 전략가 역할을 했다. 나는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GPT의 시나리오별 질의를 던졌다. 상대방 변호사가 어떤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니? 만약 아내가 당첨금은 나를 위해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할 법적 근거와 선례는? 박지훈이 횡령 혐의를 부인할 경우 그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더욱 치밀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 GPT는 방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판례들을 분석하여 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과 반박 논리, 그리고 보강할 증거 자료들을 제시해 주었다. 이는 변호사와의 전략 회의에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변호사님은 김민준 씨, 혹시 법대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준비하셨죠?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당황한 듯했다. 내가 이토록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동남아와 유럽에서 찍힌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고가의 부동산 및 요트 계약 관련 서류 복사본은 그들의 뻔뻔한 표정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었다. 공공연한 불륜 행각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와 당첨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자금 흐름이 담긴 증거들은 법정에서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아내는 처음에는 내게 연락해 오빠. 잠깐 오해가 있었어. 돌아갈게. 라며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내 감정은 철저히 메말라 있었다. 내 눈에는 오직 배신자에 대한 응징만이 가득했다. 나의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전달하고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음을 통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는 당첨금은 자신도 공동 소유였으며 남편에게서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장 명의가 나로 되어 있었고 아내가 그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나의 인감이나 동의를 위조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박지훈 또한 단순히 아내를 도와준 것뿐이라며 공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계좌로 당첨금 전액이 이체되었고 그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그가 직접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정은 치열했지만 결국 진실은 명백했다. 변호사가 나의 철저한 자료 수집과 GPT가 제공한 법률 분석을 토대로 논리 정연하게 변론을 펼치자 판사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단의 빛이 스쳤다.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이 불과 며칠 만에 모두 사라진 점, 그리고 그 돈이 아내와 불륜남 박지훈의 해외 도피와 사치 생활에 사용된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선고의 날,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판사는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나의 아내는 유책 배우자임이 인정되어 나와의 이혼이 결정되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가져간 로또 당첨금 전액을 나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추가로 나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법정에서 아내는 판결에 불복한다는 듯 얼굴이 흙빛이 되어갔지만 그녀의 주장은 더 이상 어떤 힘도 갖지 못했다. 불륜남 박지훈에게는 사기와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그에게는 수십억 원을 빼돌린 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 또한 모든 당첨금을 나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모든 재산은 강제 집행 대상이 되었으며 해외로 빼돌린 자금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여 회수하기 위한 절차가 즉시 시작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원망과 체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내가 꿈을 찾아 헤맬 때 그녀의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지금은 내가 꿈꾸던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고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모습을 본다.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처절한 응징만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박지훈 역시 체포되어 호송되는 과정에서 나를 향해 이를 갈았지만 나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은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내 명의의 계좌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사회적 파장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1등 당첨금 횡령 후 도피한 아내와 불륜남,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아내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친정과 주변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내 곁에서 함께 행복을 꿈꾸던 그녀는 이제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가 겪었던 배신과 절망은 그들에게 곱절로 되갚아졌다. 나의 차갑고도 치밀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토록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이것이 정의였고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다고. 이젠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딸아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나오던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알 수 없는 해방감과 공허함에 휩싸였다.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의 당첨금을 되찾고 나를 배신한 이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데 성공했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이 가져다 준 것은 완전한 만족감보다는 쓰디쓴 회한과 지난날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내 옆에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지켜야 할 단 하나의 희망, 딸 민지가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에 맡겨두었던 민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다. 친정 부모님께는 아내와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만 말씀드렸다. 민지에게는 엄마가 잠시 여행을 갔다고 둘러댔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이었다. 나는 민지에게만큼은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로또 당첨금으로 우리는 오래된 빌라를 떠나 드디어 넓고 볕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지는 새로 생긴 자기 방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 미소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텅 비어있던 거실은 아이의 장난감과 나의 책들로 다시 채워졌다. 더 이상 어둡고 삭막한 공간이 아닌 온기가 감도는 집이 되어갔다. 되찾은 돈은 허황된 소비나 사치에 쓰지 않았다. 나는 돈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 돈은 나의 삶을 재건하고 민지의 미래를 단단히 다지는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일부는 민지의 교육 자금과 내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마련해 두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에 매여 있기보다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며 민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오랜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내가 지난 수개월간 로또 분석에 매달리며 갈고 닦았던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보기로 했다. 바로 데이터 분석이었다. 나는 GPT를 활용해 방대한 로또 당첨 데이터를 분석하며 통계학적 지식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복권번호 예측을 넘어 시장의 흐름이나 다양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처음에는 몇몇 지인의 소개를 통해 시작했지만 GPT와 내가 함께 만들어낸 정교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 결과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나는 더 이상 빠듯한 월급에 허덕이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통해 의미를 찾아내고 미래를 예측하며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아내의 배신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러나 나는 그 절망에 잠식된 남자로 머물지 않았다. 나는 배신을 딛고 강해진 한 사람이었다.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고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나의 옆에는 항상 민지가 있었고 나의 새로운 일은 삶의 활력과 목적의식을 주었다. 매주 토요일 밤 로또 당첨 번호 발표 방송이 나오면 나는 무심코 채널을 돌렸다. 이제는 로또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않았다. 일확천금의 꿈은 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 가끔 언론에서 아내와 박지훈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박지훈은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들의 추락은 나의 복수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겪은 대가는 결국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 자아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어느 맑은 오후, 민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내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나는 책 속 그림들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나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로또 당첨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내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일상이 가장 큰 행운임을 깨달았다. 배신이라는 절망의 나락에서 나는 기어이 살아남았고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다. 내 삶은 이제 돈이 아닌 사랑과 성취,
그리고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다.